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은 연세클리닉 윤진희 원장님과 함께하는 메디컬 스토리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윤진희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원장님? 예, 덕분에 잘 지냅니다. 요즘 날씨도 좋고 가을이네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좀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좀 확 추워졌어요. 예, 좀 쌀쌀하죠? 그렇죠. 그런데 원장님은 반팔을 입고 이 스튜디오는 또 따뜻하니까. 저는 좀 이렇게 선선한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한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예, 예. 그럼 가을을 좋아하시겠네요. 그쵸. 가을 좋잖아요. 그냥 맞아요. 여기가 낙엽을 이렇게 이쁘게 물든 낙엽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맞아요. 예. 그냥 집 앞에 나무가 막 떨어져서 좀 낙엽을 그쵸. 쓸어야 하는 그런 예. 제가 뉴욕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이쁜 낙엽들이 많이 내려가니까 운전하는 것도 좋았거든요. 네. 여기는 그냥 황량해요. 예, 좀 이쁘게 물든 단풍잎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도 날씨가 좀 덥다가 시원해지니까 그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한 달 만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오늘은 저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아무래도요, 가을이면 자기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보톡스나 필러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구나. 예, 근데 이제 많이들 이렇게 필러하고 보톡스의 차이점도 모르시고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알아봤으면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도 잘 몰라요, 원장님. 그쵸. 자, 오늘 보톡스와 필러 두 가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요. 보톡스가 우리 많이들 보톡스 하잖아요. 그쵸. 예. 이게 뭔지부터 또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 처음에는 의학적으로 사용됐다고 들었어요. 그쵸.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예, 해주시겠어요? 이제 이 바툴리즘 톡신이라는 게 독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상한 통조림에 이렇게 캔에다가 음식을 집어넣어 갖고 이게 잘못 이렇게 보관을 하면 이게 상해요. 네. 그러면 그 안에 생기는 이렇게 박테리아가 만드는 독이에요. 네. 이 상한 음식을 먹으면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이게 근육이 다 풀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한 안과 의사가 이게 근육이 이제 팍팍 풀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사용해 갖고 근육이 꽉 뭉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고 막 연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시들이 있죠. 이렇게 눈이 한쪽으로 돌아가신 분들. 네. 그분은 한쪽의 근육이 너무 강해 갖고 팍 잡아당기니까 눈동자가 이렇게 쭉 안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분들한테 한번 써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분이. 근데 이제 많이 쓰면 독이지만 아주 작은 용량을 막 이렇게 퓨리파이 해갖고 이렇게 막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처음에는 이 사시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안과 선생님이. 근데 이제 그 안과 선생님의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인가? 예, 그분이 또 이제 피부과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렇게 안과를 위해서 막 하다 보니까 주름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름에 써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막 주름에도 좀 써보고 이제 주름을 위해서 썼더니만 또 이제 만성 편두통을 앓고 계시는 환자들의 머리가 안 아파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성 통증에도 쓰면 되겠구나. 네. 그리고 이제 쿵이 오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한 손이 마비가 되잖아요. 네. 그 마비된 손이 시간이 지나면 얘가 딱딱하게 근육이 굳어요. 음. 그래서 막 이렇게 변형이 되시거든요. 그럼 네.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손가락이 이렇게 굳어져 갖고 이렇게 손톱을 못 깎으니까 이 손톱이 뼈를 삐지고 나오는 그런 환자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톡스 이전에는 이런 분들은 팔을 이렇게 잘라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보톡스가 그렇게 딱딱한 근육에다가 집어넣다면 이게 근육이 이완되면서 편안하게. 그리고 이제 내성마비 애들 있잖아요. 네. 내성마비 환자분들은 다리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약쪽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대소변을 이렇게 혼자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저귀를 채워야 되는데 다리가 네. 벌려져야지 기저귀를 채우잖아요. 그쵸. 다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아물어져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기저귀를 못 채우고 대소변을 못 가리면 거기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네.
앞니도 잘 생기고. 근데 이런 분들의 보톡스를 해갖고 다리를 벌릴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커다란 삶의 질을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소리가 이게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하이톤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인제 이 성대의 근육이 너무 이렇게 수축을 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런 분들한테 성대 그 근육에다가 보톡스를 몇 방울 딱딱 집어넣으면 얘가 부드러워져서 끽끽하는 목소리가 안 생겨요. 아. 굉장히 하이 피치 톤이죠. 네네. 예. 그러면 인제 그 사람들은 목소리 하나만 고쳐 놔도 사회생활이 달라지죠. 목소리가 너무 막 이렇게 힘드니까 대화하기도 힘들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듯이 인제 보톡스가 거의 이렇게 안 쓰이는 분야가 없네요. 안 쓰이는 분야가 네. 없어요. 네. 그리고 인제 어떤 때는 이렇게 방광이 너무 이렇게 근육이 수축돼 갖고 소변을 또 보고 또 보고 봐도 또 봐도 계속 보고 싶은 분들이 있죠. 그런데도 인제 보톡스가 쓰이고. 그리고 다한증 이렇게 손에나 이렇게 막 땀이 절절절절절절 흘러 갖고 악수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맞아요. 이렇게 종종 있어요. 예. 겨드랑이에 땀이 너무 많이 나 갖고 이렇게 축축축축 젖고 냄새도 많고 이런 데도 보톡스가 많이 쓰여요. 오, 예. 진짜 많이 쓰이네요. 엄청 여기저기. 이렇게 네. 예 근육이 그리고 인제 물론 얼굴에 이렇게 주름도 네. 이게 우리가 웃어서 주름이 생긴다는 거는 근육이 이렇게 접쳐서 생기는 거거든요. 아. 이게 근육이 인제 수축을 해 갖고 접치니까 생기니까 거기다가 요렇게 하면 그 근육이 수축을 많이 과하게 안 하니까 주름이 쫙 펴지는 거예요. 그런 원리군요. 예. 근육이 풀리면서. 그쵸. 네. 그리고 인제 이마에 이렇게 주름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마에 주름이 많다는 건 우리가 인상을 쓰고 눈에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움직이고 거기가 수축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마에다가 이렇게 쫙 올려 놓으면 요게 이렇게 쫙 다람질한 것처럼 쫙 피고 이마가 동그랗게 이뻐지게 돼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너무 아래 하면 눈이 이렇게 축 처져 갖고 이렇게 좀 아주 보기가 싫게 되죠. 그리고 또 이마에다가 잘못 해 놓으면 이렇게 사무라이 눈처럼 눈이 쫙 올라가게 어머. 돼요. 예. 그러면 안 이쁘죠. 예. 그쵸. 그리고 인제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약간 짝짝인 분들이 있어요, 얼굴이. 네. 그러면 인제 그분들을 이렇게 한쪽 눈썹이 너무 올라갔다 그러면 한쪽 눈썹을 쪼끔 내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톡스로 잘 쓰면요. 입꼬리도 이렇게 이쁘게 싹 올라가요. 네. 그래서 한쪽 입이 뭐 이렇게 얼굴 신경에 문제가 생겨 갖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중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얼굴이 많이 이렇게 한쪽 이렇게 양쪽하고 달라졌다. 그랬을 때 요거 보톡스로 조절이 많이 돼요. 네. 그러니까 예. 좌우 대칭을 맞추는. 그쵸. 네. 예. 그리고 인제 눈썹이 너무 이렇게 나이가 든다는 거는 중력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아래로 흘러내리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눈썹도 이렇게 아래로 흘러내리고 얼굴도 다 아래로 흘러내릴 때 이 눈썹을 쪼끔 올려 주면 훨씬 더 눈이 이렇게 땡콩해 보이고 이뻐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제 눈썹을 쪼끔 올리는 그런 시술도 있고. 와. 그러니까 인제 보톡스는 제 생각에 정말 미러클이라고 이렇게 그냥 거의 신비의 뭐 독이라고. 응? 독을 잘 쓰면 이렇게 독이 고마운. 응? 그렇지만 그러니까요. 독은 독이니까 잘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인제 근데 보톡스가 이렇게 황금 독이 되다 보니까 가짜들이 많아졌어요. 가짜 보톡스가 있어요? 예. 네. 근데 이 보톡스는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내려가지를 않아요. 보통 다른 약들은 한 8년 지나고 나면 네. 이게 인제 지네릭이 생기면서 가격이 툭툭툭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독을 정제하는 이런 기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네릭이 없어져요. 아. 아직 나오지를 못해요. 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을 점점 올려요. 음. 그래서 수요는 또 많아지니까. 그쵸? 이렇게 찾는 사람들은 많고 네. 점점 활용 범위는 많아지는데 네. 이게 아무나 이렇게 독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음. 과정이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못 들어오죠. 응? 근데 그러다 인제 보니까 가짜가 생기는 건가요? 가짜가 이제 많이 생기죠. 아.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만든 보톡스, 영국에서 만든 디스폴트, 그리고 마이오블락 이 정도 있어요. 이렇게 어프로브가 된 게.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톡스가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보톡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디스폴트 영국에서 만든 새로 나온 거를 조금 더 잘 쓰는 게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동양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더 오래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톡스를 계속 맞았던 분들은 이제 몸에서 적응이 돼서 보톡스가 잘 안 듣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요? 네. 예, 그래서 뭐든지 자꾸 맞으면 좀 안 들을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최소한 한 번 맞으시면 3개월은 기다리라고 그래요. 근데 아. 이제 뭐 타치업 하신다고 맞고 이러시는 분들은 몸에서 이렇게 항체를 잘 만들어내 갖고 네. 보톡스에 점점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한 번 맞으시면 보톡스는 3개월 최소한 3개월 기다렸다가 맞으세요라는 말을 저희들이 많이 해요. 그리고 한국 분들은 특히 이렇게 사각턱 싫어하시잖아요. 네. 배로만 얼굴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턱 쪽에 많이 맞고 싶어 하세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사각턱만큼은 많은 양을 조금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3개월마다 맞아주면 이 턱 근육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훨씬 더 절약이 되겠죠. 다른 거는 이렇게 3개월이나 6개월밖에 안 가면 또 맞아야 되고 또 맞아야 네네. 되고 내성이 생겨서 보톡스가 조금 더 듣는데 이 턱만큼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원하시는 개로만. 응? 그것도 이제 근육만 이렇게 발달된 분이야죠. 뼈가 발달된 분들은 그런 분은 보톡스로 힘들고. 어쩔 네.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하면 많이들 좋아하세요. 아, 그렇군요. 예. 정말 여러 분야에서 예. 또 의학적으로 미용적으로 쓰이는 그렇죠. 그런 많이 쓰이는 고마운 독이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햇빛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피부가 굉장히 얇은 분들이 있어요. 네. 젊었을 때는 참 이쁘죠. 피부가 얇으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그 피부가 잔주름이 많아져요. 아. 자잘한 잔주름들이.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자잘한 잔주름을 좀 더 탱탱하게 얼굴 전체가 좀 탱탱하게도 보톡스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 환자들분 중에서는 이렇게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은 하루에 10불씩 이렇게 빼놓으신대요. 보톡스를 위해서? 그쵸. 그러니까 이제 3개월 뭐 6개월마다 한 번씩 맞으시니까 아. 하루에 10분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쓴다고 이렇게 떼어 놓으셔갖고 그걸로 맞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3개월마다 한 번씩 그게 또 큰돈이 되니까 그쵸. 매일 딱딱딱 떼놓는. 예, 그래서 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비싼 화장품들 쓰시잖아요. 네. 기능성 화장품들, 뭐 아이크림 이런 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바르는 대신에 네. 보톡스를 바르면 효과가 더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쫙 펴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환자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네. 이렇게 기능성 화장품 같은 거 거의 안 쓰고 그냥 뭐 음. 바셀린이나 뭐 세라필 정도 발라요. 아. 뭐 그거나 크게 뭐 어차피 보습복하면 되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눈가에 잔주름이 조금 부담스럽다. 미간에 이렇게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줄이 팍팍 새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안에 중간에 이렇게 여기 눈썹과 눈썹 사이에 이렇게 팍 하면 미간에. 네. 예, 좀 싸나워 보이시죠? 맞아요. 예. 그거만 없어져도 인상이 되게 그쵸. 온화해지. 인상이 그쵸. 근데 그것도 보톡스로 되거든요. 아. 근데 이제 한 번 깊게 패인 주름은 보톡스로 해놔도 벌써 그 안에는 다 패여갖고 근육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럴 때는 보톡스로 더 이상 못 패이게 하고 그 패인 부분은 필러를 조금 집어넣어드려갖고 좀 팽팽하게 해드려야 되고 그렇군요. 예, 가장 좋은 거는 하기 전에 너무 이렇게 패이기 전에 이렇게 보톡스를 맞아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마에 주름이 가만히 있어도 팍팍 세이신 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분들은 미리미리 맞아두면 절대로 그 주름이 가만히 있어도 팍팍 패이지를 않아요. 더 깊어지지 않겠네요. 그렇죠. 네. 예. 잠깐 필러 이야기 하셨는데요. 저희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또 필러는 또 갑자기 보톡스 이야기에서 필러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듣도록 할게요. 예. 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에는 연세클리닉 윤진희 원장님 나오셔서 저희 오늘은 보톡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보톡스 그리고 필러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보톡스와 필러의 차이점이 뭔가요, 원장님?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걸 물어보시는데요. 보톡스는 도구로 집어넣어 갖고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근육이 이완되니까 이렇게 주름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필러는 페인대를 그야말로 그 페인대를 땜빵을 시켜준다 그러면 이해가 하시겠어요? 메꿔주는 거죠. 메꿔주는 네, 거죠. 예. 네. 이게 패였으니까 그 사이를 메꿔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필러는
뭐 오늘 맞고 내일 맞고 모레 맞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필러의 요새 내용물들은요, 우리 몸에서 있는 내용물이라서 거의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서 뭐 생체에 갖고 있던 거를 똑같은 게 집어넣으니까 몸에서 크게 뭐 알러지 반응. 예전에는 필러를 쓸 때는 뭐 알러지 검사를 다 했는데 요새는 그거 안 하거든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하이알루로닉 유로닉 애시드라는 거를 우리 몸에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몸에서 크게 반응을 안 해요. 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이렇게 스마일 라인이라 그러죠. 네. 웃는데 코 밑에 이렇게 팔자주름이라고 얘기를 네네. 하죠. 여기는 이렇게 많이 패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보탁스로 집어넣으면 웃음도 못 웃게 되고 밥도 못 먹게 되니까 이거는 보탁스로 안 하고 여기는 필러를 살짝만 집어넣어도 여기가 싹 이렇게 메꿔져 갖고 이게 왜 팔자주름이 이렇게 팍 치면 보기 안 이쁘잖아요. 약간 더 늙어 보여요. 나이. 그쵸. 예. 그리고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심술꾸준 라인이라 그래갖고 입 아래에 이렇게 주름이 있죠. 이거 심술 라인이라고, 뭐 새드 라인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이렇게 또 패인 거 있죠. 네. 이런 거는 보탁스가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필러를 이렇게 메꿔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입술 이렇게 여자분들은 자기가 거울을 보면 잘 안 보이지만 말을 하거나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입술 위에 잔주름들이 쪽쪽쪽쪽 치는 거 있죠. 그러면 이제 할머니 같은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예.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이쁘신데 말을 하시면 여기가 주름이 짝짝짝짝짝 대부분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언밸런스죠. 다른 거는 다 하셨는데 거기는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거울을 보실 때는 내가 말하면서 거울을 안 봐요. 밥을 먹으면서 안 보니까 네.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보면 입술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는 필러를 이렇게 살짝 집어넣으면 거기가 싹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입술도 이렇게 얇은 분도 있잖아요. 네. 태어날 때부터 얇은 분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입술이 이렇게 윤기가 없어지는 분들 살짝 집어넣으면 이쁘죠. 예전에는 이렇게 스타들이 많이 집어넣어 갖고 막 입술이 이렇게 돼지 나팔 같고 막 그렇게 막 너무 이렇게 막 두꺼워. 튀어나- 요즘에는 이제 필러 기술들이 진짜로 많이 발전해 갖고요. 아주 입자가 얇아요. 아. 그래서 거의 몰라요. 바로 하시고 가셔도 옆에서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 조금 보기만 한번 뭐 며칠만 빠지시면요 거의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렇군요. 그거는 이렇게 이제 시술사의 손끝에 그런 그것도 조금 다르고요. 기술의 차이도 예, 있겠네요. 차이도 조금씩 있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집어넣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집어넣어도 안 되고 적당하게 집어넣어야 되고, 네. 그리고 얼굴 전체에 흐르는 윤곽대로 해줘야 되고, 음.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렇게 얼굴이 처지니까 이렇게 턱선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필러를 이렇게 그 턱선을 조금 잡아줄 수가 있어요. 아. 물론 이렇게 예전처럼 얼굴 이렇게 땡기는 수술을 하는데, 그 땡기는 거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잘못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수술이잖아요. 예, 그게. 큰 수술이고 보기도 네.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 큰 수술 대신에 여기저기 이렇게 조금 잡아주면 아주들 만족을 하세요. 특히 필러는 필러 깎고 그냥 금방 맞고 5분 후에 이렇게 나가시면 진짜 확확 달라봐요. 이렇게 왜 이렇게 남자분들도 요즘 많이 맞으시는데요. 골프를 많이 치시잖아요. 네네. 골프를 많이 치시면 태양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밑에 팍팍팍팍 많이 채인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런 분들을 이렇게 살짝만 잡아줘도 아주도 좋아하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필러는 이렇게 메꿔주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꺼진 데를 이렇게 땜빵해주는, 그리고 눈 아래 눈 밑에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푹 패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뭐 다크서클 있는 분들도 있고 그게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거든요. 필러로 싹 하면 거기가 이렇게 눈 밑에 이렇게 쑥 파인 게 싹 이렇게 메꿔져 갖고 그 패인 게 없어져요. 완전 매직이네요. 네, 정말 그거는 눈 밑에는 진짜로 잘 돼요. 어. 거기가 눈 아래라서 조금 조심스럽게는 하는데 네. 잘만 하면 눈 아래 이렇게 푹 패진 이게 눈이 썩 들어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렇게 싹 메꿔주니까 아주 이쁘게 잘 되고, 필러도 이제 정말 이렇게 많은 이렇게 기술이 발달해 갖고요. 요즘에는 거의 티가 안 나게 아주 이쁘게 잘 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이렇게 눈썹이 너무 내려오셔 갖고 이렇게 눈이 이렇게 너무 밑으로 보이신 분들도 필러로도 눈썹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입꼬리도 조금 올려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많이 패이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푹 들어가면 그것도 거의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그 액체로 페이스 리프팅을 한다, 얼굴을 당겨준다, 뭐
필러가 어느 정도 그 기능은 해요. 네. 그래서 아주 안에까지 요새는 바늘로 안 집어넣고 캐뉼라는 걸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혈관에 이게 바늘은 끝이 뾰족해 갖고 이게 잘못하면 혈관에 들어가서 혈관을 막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4명의 환자분이 뭐 눈을 이렇게 시력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필러가 무섭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혈관이 여러 군데 와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데 눈 혈관은 딱 하나가 가요. 그게 망막으로 하나가 가는 혈관인데 그 하나가 막혀버리면 그 망막에 가는 혈관이 막혀서 이렇게 시력을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필러를 하시는 환자분의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이때까지 4명의 환자가 시력을 잃었어요. 이게 퍼센테이지로 보면 거의 0.000000001 굉장히 뭐 이런데 네. 그래도 누구의 시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요새는 캐뉼라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캐뉼라는 끝이 뭉뚱해요. 뭉뚱해갖고 이 사이드에 구멍이 뚫려갖고 이렇게 필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고 혈관을 안 찌르니까 거의 그것 때문에 혈관이 터지거나 혈관이 막히거나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한 그쵸? 거네요. 네. 예. 원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보톡스랑 필러를 같이 사용해서 뭐 미용적으로나 뭐 그쵸. 의료적으로나 못할 게 없다는 이런 참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뻐질 수가 있죠. 그리고 네. 얼굴이 부드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는 보톡스만 해주세요. 그러면 의사들이 해주기는 하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위에는 반짝반짝한데 아래는 주글주글주글하다. 그거는 정말 이렇게 다 이뻐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인상이 좋아지려고 하는 거지. 글쎄 뭐 주름 몇 개 잡았는데 인상이 더 험악해졌다.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상을 부드럽게 해줘 갖고 이렇게 잘 잡 느낌 드는 거 이런 걸로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 PRP가 뭡니까라고 참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PRP는 필러도 아니고 보톡스도 아니고 자기 피에서 스템셀 이렇게 스템셀을 이렇게 스템셀이요. 이렇게 아기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태아한테는 게 우리 몸도 늘 스템셀을 갖고 줄기세포라 그러죠. 네.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피 안에서 스템셀을 뽑아서 줄기세포를 뽑아서 그거를 빨간 피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원심 분리를 하면 줄기세포만 딱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줄기세포를 이렇게 얼굴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줄기세포가 피부로 변해서 재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재생의학이란 말이 요새 참 많이 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무릎을 다쳐도 재생의학, 뭐 어깨를 다쳐서도 재생의학. 근데 그게 얼굴이나 머리에도 많이 써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도 그거를 집어넣으면 머리가 많이들 나세요. 그래요? 예. 그래서 쉽게 생각해 보시면 마치 이렇게 걸음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밭에다가 논을 하더라도 이렇게 땅을 이렇게 걸음을 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곡식이 더 잘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 얼굴이나 우리 이렇게 뭐 머리나 이렇게 뭐 관절이나 이런 데도 걸음을 줘갖고 그게 이제 더 잘 빨리 재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할 게 많은데 돈은 이렇게 너무 비싸고 그럴 땐 저희들이 PRP를 권해요. PRP를 권하면 그냥 얼굴 전체에다가 자기 거니까 가격이 저렴해요. 다른 거는 이렇게 물건을 사야 되지만 네. 이거는 자기 피에서 이렇게 나오는 쏘는 거니까. 거니까 그렇게 하셔갖고 쭉 맞으면 환자들이 그래요. 첫 해는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대요. 근데 이제 2년 후는 확실히 도움이 됐네. 3년 후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저렇게 피부가 좋으십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환자말이 이렇게 얼마 전에 오셔갖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은 그냥 좋은가 보다 하고 맞았고 2년은 확실히 눈에 띄고 3년은 안 맞으니까 저렇게 다 이쁘다 그런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좋으냐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 어머님이
이게 나이가 연세가 70이에요. 와. 예,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PRP를 맞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죠. 그 시간이 흐른 후에는 정말 그쵸. 자연스럽게 확실하게 효과가 자기 있는. 이렇게 자기 피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네. 젊었을 때는 이쁜 게 빨리빨리 만들어내고 재생이 잘 되잖아요. 근데 네. 나이가 되면서 그 재생률이 떨어지니까 그걸 그냥 거름을 준다 이렇게 비료를 이렇게 거름이 비료는 아니고요. 자기 거를 만들어서 재생을 하는 그런 시간은 좀 걸리지만 PRP도 피부가 탱탱해지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께서 보톡스, 필러 그리고 PRP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이 세 가지 중에 부작용은 없나요? 크게 부작용이요. 지금 보톡스가 쓰기 시작한 지가 거의 1970년대부터예요. 와,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네. 근데 그중에서 크게 막 죽고 이런 거는 뭐 딱 한 사람이 이제 보고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0.00000000001%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그리고 이제 내성마비 있는 애들은 2살 때부터 맞아요. 아. 그리고 걔네들은 이게 큰 근육에 맞아야 되니까 뭐 5병씩 이렇게 맞고 근데 올굴에는 한 병이 거의 안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잘만 하시게 되면 트레이닝을 잘 받은 선생님한테만 맞으시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필러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혈관은 올굴에는 혈관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 혈관을 이렇게 밖에서 눈으로 볼 수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캐뉼라를 사용하시면 그 혈관에 직접 이렇게 필러가 들어가는 거는 많이 맞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래도 이제 그리고 또 필러는요 녹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썼는데 너무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금방 녹이면 돼요. 그러면 네. 하루면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교정이 가능한 거예요. 아. 네. 네. 예, 요즘에 나오는 필러 종류들은 그냥 녹여버리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필러를 맞았는데 어색해요. 그래서 필러를 녹여봤는데 안 녹이면 그건 가짜죠. 예전에는 실리콘하고 파라핀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써갖고 그게 막 흘러내려요. 네. 그래서 보통 필러를 맞고 선생님 막 그렇지는 않아요. 요즘 필러는 예전 거는 파라핀 뭐 필러 그래서 얼굴이 막 이상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가끔씩 텔레비에서 보잖아요. 네. 그건 다 야매로 그거는 필러가 아니라 파라핀하고 공업용 실리콘을 맞으셔서 울퉁불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선생님께 또 어떤 분께 또 어떤 그 재료를 가지고 맞느냐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저 의사가 내 형체를 망가놨으면 내가 저 의사를 고소를 할 수도 있고 보상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의사들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굉장히 어렵게 의대를 다니고 라이센스를 유지를 하는데 2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고 그 필러를 조금 돈 덜 벌겠다고 가짜를 쓰거나 남의 얼굴에 막 함부로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의사가 아닌 사람들은 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얼굴이 잘못되면 책임져 주지를 못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저한테는 이렇게 부작용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항생제도 제대로 쓸 수 없는 분들한테 많이들 맞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골말 오시고 뭐 피부가 좀 괴사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많이 치료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내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번 망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 와이프 분들도 그게 이제 가짜 보톡스를 맞아갖고 뭐 엄청나게 조로 얼굴이 됐어요. 그분들은 고치지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돈이 많으신 분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맞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예, 뭐 보탁스 파티에 가갖고 의사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가짜 의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맞으셔갖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지금도 네. 아직도 잘 제대로 못 고치고 얼굴 보면 정말 그렇게 이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변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큰 부작용은 없지만 또 어떤 분에게 시술을 받느냐 그게 또 제 중요하다 생각에는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를 망쳐놨다면 나한테 책임을 질 수 있는 네. 그런 분한테 맞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그만큼 신뢰와 믿음이 가지는 그렇죠. 그런 그리고 분들께. 이제 저희 오피스에서는 그냥 이게 정품이라는 딱지를 드려요. 왜냐하면 다 있어요. 네. 그 안에 이게 필러를 딱 해보면 그 저기 시린지 안에다가 이게 정품
그 딱지가 있어요. 그걸 인터넷에 딱 들어가 보면 쳐버리면 이거는 우리가 했는 정품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네. 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달라고 그러면 안 주는 의사는 없습니다. 왜 안 주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떳떳한데. 네, 정품인데. 예. 네, 오늘 연세클리닉 윤진희 원장님께서 보톡스 필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PRP도 예. 간단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유익한 정보 나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